예,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지수는 그렇지만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았던 좋은 날이었는데 일단 뭐 재료 자체는 사실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IMF에서 제시한 이제 성장률 전망인데 하향 조정됐죠. 올해 글로벌 2.8%, 내년도 3.0%. 그러니까 이제 1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0.1% 포인트 낮췄는데 중국이 5% 이상, 그다음에 인도가 5.9% 정도 성장한다라고 잡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올해 1.5, 내년도 2.4 정도로 이제 잡혔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잖아요. 유럽의 일부 국가 마이너스 성장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올해 뭐 마이너스 성장 전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긍정적. 다만 이제 되게 저성장이잖아요. 저성장에서 이제 씨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해외 쪽에서 넘어온 재료,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제 중립 정도로 넘어온 이제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 약간 좀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투표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버 3 정도로 취급받는 사람이죠. 근데 인플레이션 진정에도 할 일이 있다. 뭐 계속 금리 또 올려야 돼. 뭐 유지해야 돼. 이런 얘기 하면서도 전제 조건을 깔긴 했지만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검토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야후와의 어떤 인터뷰에서 거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 중에서 인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네. 요게 이제 주목을 받았고 패트릭 아커 같은 경우는 금리 올리면 그게 정책이 효과로 나오는 데는 한 18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 근데 어쨌든 물가가 지금 느리게 하락하는 건 불만이지만 주택 가격 하락되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다. 사실 딱히 나쁜 얘기한 건 없잖아요. 오스틴 굴스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금리 올리는 거 좀 신중해야 된다. 이제 금리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사람 옛날에는 비둘기파였던 사람이었다가 작년도부터는 이제 슈퍼 매파로 바뀐 사람인데 투표권은 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일자리 잃는 것보다 이제 지금 금리 높여서 일자리 이제 줄어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거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유지해야 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을 이야기했거든요. 올해 3% 중반, 내년도에는 2%대의 인플레이션 예상한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금리 내려가는 건 확실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전보다 톤이 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사태를 유발한 게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발언을 좀 약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이미 이제 금리 더 올릴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조금 약해졌다라는 점은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 근데 사실 오늘은 이런 거보다 에코프로 2차 전지 이쪽에서 일이 나온 거죠. 에코프로 관련해서 오늘 하나증권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목표 주가 그 투자 의견을 이제 사실상 매도로 하면서 좋은 회사는 맞는데 나쁜 주식이 됐다 지금은. 그러니까 무려 2027년도를 갖다 기준으로 해도 지금 주가는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하이증권에서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2027년도, 2030년도를 선반영한 주가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가 다시 가려면 저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한 방 날린 게 이제 엔캠이 1,600억 정도의 블록들, 대주주 물량을 다른 쪽으로 뺀다 하더라. 그럼 보통 이제 대주주가 물량 빼면 그걸 고점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뭐 장중에 이제 단타는 실컷 쳤는데 뒷부분에서는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근데 어쨌든 오늘 주가가 빠지면서 시가총액이 낮아졌거든요.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냐면 거래량 대비 거래 대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자금 규모가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열렸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장중에 오전에 한때 지수가 좀 출렁거렸는데 루머가 동겨 있었죠. 일부 저축은행에서 뭐 뱅크런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뭐 이제 자금 문제가 생겼다더라 이런 루머가 돌았었거든요. 이게 찌라시로 판명이 됐는데 약간 좀 시도가 나왔다라는 게 좀 고약하죠. 그러니까 시장을 좀 흔들려는 쪽이 좀 있었구나. 요런 점도 좀 오늘 주목받는 이슈였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이슈에다가 저축은행 이제 해프닝까지 좀 더해지면서 지수가 좀 변동성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사실 2차 전지하고 철강주 빼면 되게 많이 산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순매수했고 선물이 너무 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요때 이제 매도가 확 나왔을 때 영끌에서 매도 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영끌해서 매수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서 조금 지수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이고요. 매매한 종목을 보면 역시 포스코홀딩스 계속 팝니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이 3인방 매도만 해도 벌써 4천억 정도 되잖아요. 저거 아니었으면 오늘 외국인들이 6천억 매수한 게 돼버렸거든요. 삼성전자 여전히 2,200억대 매수했고 자동차 계속 매수하고 있고 약간 이제 좀 비차익 느낌 나게 이제 매수하는 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또 오늘은 이제 매수 쪽에서 매도 쪽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는 삼성전자 자동차는 일관되게 매수하는데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팔았고 금융투자가 매도했기 때문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왼쪽에 포진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도 셀트리온 매수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LX 세미콘이라든가 DB하이텍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매수를 하는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를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끝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게임이 남아 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을 보인 것도 좀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보면 이제 그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오른쪽에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약 쪽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워낙 강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IT 기업들을 약간 좀 매도 쪽에 포진한 게 있었고 기관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뭐 이쪽 계열의 종목들이 오른쪽에 좀 가 있었고 아랫단에는 업종 내에서 좀 요거는 실적이 상향 조정될 것 같은데 싶은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제약주를 좀 담고 그 외에는 골라서 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CPI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최근에 이제 헤지펀드에서 하락 쪽 베팅을 되게 세게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좀 어떻게 될 건지 특히 업종에서 최근에 이제 빅테크 이제 흐름과 비트코인은 강했는데 빅테크는 조금 주춤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CPI 이후에 이제 어떤 업종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주도할 거냐.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면 방어주들, 뭐 에너지주, 금융주 뭐 이런 것들만 올라가고 하면 우리 시장에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구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빅테크도 좀 올라가고 반도체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좀 올라가고 이런 구도 되는 게 우리 시장에 유리하죠. 그래서 어떤 구도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온갖 견제 다 받는 2차 전지주들 이제 좀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이제 뭐 근데 이게 저는 2차 전지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거래 대금을 얼마나 잡아먹느냐의 이제 흐름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에코프로가 3일 동안 거래 대금이 7조 원인가가 터졌잖아요. 뭐 증권사는 완전히 논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드는 게 시장에는 유리하니까 이 구도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약, 차, 반도체 다음에 CPI 이게 오늘 네 가지 키워드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하여튼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2차 전지에서 나온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사실 세 가지였잖아요. 2차 전지 나오면 게임, 다음에 이제 반도체, 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쪽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제약이 제일 강하고 반도체가 순환하고 정도의 어떤 구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도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CPI에 따른 어떤 시나리오, 골드만삭스에서는 5.1 이하로 나오면 증시 좋다. 5.2 이상으로 나오면 하락한다. 6 이상 나오면 많이 빠진다. 4.6 이하로 나오면 되게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일단 짜놨습니다. 근데 이건 뭐, 예, 뭐 이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화제가 된 거. 제가 요거는 뭐 다음에 설명드리고, 헤지펀드에서 하락 베팅을 되게 많이 했다더라.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이런저런 거 이제 또 뭐 시장 무서워질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덜렁 보여주면 안 되죠. 제가 이제 다른 걸 같이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같은 위치로 내려갔을 때 미증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사실 하락 베팅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거 이후에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빈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빠지면 하락 베팅이 많았다. 근데 지수는 그때 잠깐 요란했지만 결국 올라갔잖아요. 하락 베팅 이후에 증시 올라가고 하락 베팅 확 나왔는데 그때 요란했다가 올라가고 이게 좀 반복이 돼서 하락 베팅 나왔다라고 해서 반드시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락 베팅이 저렇게 돼서 대세 하락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요 차트도 약간 감춘 게 있어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같은 차트입니다. 같은 건데 2007년까지 벌려놓고 보니까
금융위기 터졌을 때, 리먼 사태 터졌을 때, 저 때 한 번은 증시가 심각하게 하락한 사례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저게 뭐 오히려 지수 저점 부근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금융위기가 터졌던 사례도 있었다. 근데 지금 뭐 금융위기로 갈 정도의 사안은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요란하겠구나. 단기적으로 제가 뭐 ADR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또 외국인들 선물도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단기로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변동성 과정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에는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좀 변화되는 종목들, 이제 매수가 좀 집중되는 종목들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계속 내용 나오는 대로 제가 또 방송에서 요약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라든가 차트는 제가 또 고릴라 리서치에 열심히 올려놓고 있으니까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좋아요, 예, 그리고 구독하기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